예, 이번 시간에는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미래 직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강의를 맡은 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상근 본부장입니다. 제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넷에 대해서는 학부모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진로 정보를 얻는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진로교육 정보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커리어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이 화면에 보는 거는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인데,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부모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진로 정보를 가져야지 자녀들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어나는 것은 영어로 B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D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B와 D 사이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C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C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초이스,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말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C가 커리어, 진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전체 과정을 영어로 커리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요. 우리말로 진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진로의 선택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갈 건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건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건지 모두 다 진로와 관련된 선택의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진로 선택 과정에 중요한 것이 진로 정보입니다. 역시 제가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로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조사를 해봤는데, 진로 설계에 관한 정보, 또 진학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학과에 대한 정보, 대학 학과를 의미하는데 대학 학과에 관한 정보, 또 직업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주로 직업 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참 직업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2,7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또 16,000개라고 하는 16,000, 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들은 무엇과 관련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직업과 관련된 숫자들입니다. 그럼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맨 앞에 나오는 2,700만은 바로 우리나라 직업인의 숫자입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고요. 16,000은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의 숫자, 직업의 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6,000개의 직업들 가운데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유사한 것끼리 묶고 또 묶고 계속 묶으면 16,000개의 직업을 10개의 직업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직업 대분류로 묶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직업 대분류의 숫자가 바로 10개입니다. 그래서 16,000개의 직업이 있지만 사실은 이걸 묶고 또 묶으면 10개까지 묶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 16,000개의 직업이 있다고 했는데요. 선진국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일본을 보면 우리보다 조금 많은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3만 개의 직업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캐나다는 25,000개, 일본에는 17,000개의 직업이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16,000개 우리나라 직업이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16,000개의 직업을 10개로 크게 묶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10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러한 직업군들입니다. 다시 같은 이제 자료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쭉 해서 마지막에 단순 노무 종사자까지 10개의 우리나라 직업 분류, 대분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런 10개의 직업군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어떠한 직업군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날까요? 이 10개의 직업군 가운데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날 직업군은 어떤 걸까요? 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질문의 정답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원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더 중요해지고 전문가가 더 대접받고 전문가가 앞으로 더 인력 양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바로 21세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 수를 보더라도 전문가와 관련된 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3만 개라고 하는 많은 직업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구를 지키는 직업인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지구를 이게 영화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사에 가면 이게 린들리 존슨이라는 분의 직업이기도 한데 나사에는 지구 행성을 지키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직업인이 있습니다. 그 직업 명칭이 행성방위 담당관인데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소행성들이 우리도 모르게 막 지구에 다가옵니다. 이런 소행성이 지구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소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찾는 사람, 이게 이제 행성방위 담당관이라는 직업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직업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사실은 많은 직업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6,000개의 직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직업인들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활의 발견이라고 한번 그 말을 붙여봤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직업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하나 놓고 보더라도 강아지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애견 미용사, 수의사, 펫시터, 애견 트레이너,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직업인이죠. 그리고 핸들러, 이런 직업들이 강아지와 관련된 직업으로 있습니다. 핸들러라는 직업은 좀 생소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케이블 TV에 보면 케이블 TV에서 도그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품종의 강아지가 가장 품위 있고 좋은 강아지인지 이런 것을 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걸 도그쇼라고 합니다. 이 도그쇼에서 강아지와 함께 출연해서 강아지의 장점을 알려주는 직업인, 이게 핸들러입니다. 뭐 프로페셔널한 프로 핸들러도 있고 아마추어 핸들러도 있는데 다음 화면에 보는 거는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도그쇼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그쇼인데 그때 그 웨스트민스터 도그쇼에서 대상을 받은 그런 강아지와 핸들러의 모습을 잠시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비숑 프리제라고 하는 견종이고 이 견종이 이제 대상을 받았는데 이 강아지와 함께 워킹을 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바로 저분이 핸들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다양한 직업인들을 만날 수 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세계 최고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건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가장 권력이 많은 직업인을 세계 최고의 직업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을 세계 최고의 직업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약간 오래 한 10년 전에 호주 퀸즐랜드 주가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 진짜 베스트잡, 세계 최고의 일자리에 대한 구인 광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세계 최고의 일자리인가 하면 호주 퀸즐랜드에 보면 산호초 섬이 있고 이 유원지에서 놀고 먹고 즐기기만 하면 6개월만 일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1억 7천만 원을 준다는 그런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려 3만 명이나 지원을 했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은 영국인이었는데요. 벤 사우설, 화면에 나오시는 바로 저분인데 벤 사우설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실제로 6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행복했을까요?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물론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죠. 그 인터뷰 기사 중에 하나는 해파리 때문에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바빠서 산호초 섬에서 굉장히 좋은 곳이긴 틀림없는데 이 사람의 임무가 이제 관광 홍보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다. 실제로 6개월 동안 별로 즐기기는 힘들었다.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세계 최고의 직업이 뭘까? 이건 사실은 이게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사실은 세계 최고의 직업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이제 진로 선택이 중요한 거죠. 자신한테 맞는 직업이 뭘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보기에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었었습니다. 3만 불이 넘어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이 한쪽 방향을 향해서 뛰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 있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런 일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를 찾는 일이 사실은 우린 진로 교육에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또 자기가 누군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직업이 뭘까? 우리 자녀한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는 직업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마치 생명체가 보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멸하죠. 마찬가지로 직업도 생명체와 유사하게 새롭게 나타나기도 하고 성장하고 또 쇠퇴합니다. 과거에 없었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직업을 신생직업 또는 신직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직업, 그것을 성장직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지만 이제 그 직업인의 숫자가 막 줄어들고 있는 직업 또는 거의 사라진 직업, 이런 직업을 쇠퇴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쇠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새롭게 나타난 직업들은 무엇이 있을까? 신생 직업 또는 신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들을 좀 몇 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데이터 분석가, 모바일 프로그래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디지털 큐레이터 등등 다양한 직업들이 보이는데 이 직업들은 보면 주로 정보통신 기술, 우리나라가 보면 IT 강국이죠. 인터넷과 컴퓨터가 많이 발전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과 관련된 직업들,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직업들이 새롭게 많이 나타난 걸 볼 수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곳에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뭘까요?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직업입니다. 바로 유튜버를 말합니다. 유튜버를 우리 통계청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고 부릅니다. 신생 직업 리스트를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것은 보면
디지털로 시작되는 직업들, 또 사이버, 친환경, 에코로 시작하는 직업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이런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것,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바로 이것은 의미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신생직업, 신직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직형 식물공장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봤네요. 영어로 뭐 vertical farm이라고 하는 건데 수직형 식물공장에서 일하는 농부가 신생직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가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 뉴욕 근처에 있는 도시죠. 뉴욕의 어떤 농작물, 어떤 채소라든지 야채를 공급하기 위해서 뉴욕 근처 뉴저지에 저는 식물 공장을 만들어서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굉장히 공장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로 식물 공장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그러한 식물 공장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어떤 농업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직업을 소개하면 스마트 의류 전문가, 스마트 의류를 만드는 전문가인데 스마트 의류는 도대체 뭘까요? 일반적인 옷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옷에다가 센서를 다릅니다. 어떤 전자적 센서를 달아서 이 센서를 입은 옷을 입으면 사람의 체온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심장 박동을 24시간 동안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스마트 의류거든요. 이런 스마트 의류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역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스마트 의류인데 이거는 재미나게도 스마트 의류 속에다가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았는데 이미지라든지 글자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스마트 의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든지 저러한 스마트 의류도 만들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신생 직업을 소개를 하면 셰프 농부입니다. 셰프는 우리가 요리사인데 어떤 요리사인가 하면 자기가 직접 야채를 기르고 야채나 채소 이거를 농작물을 길러서 자기가 기른 농작물로 손님한테 대접을 해주는 그러한 농부, 이걸 셰프 농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셰프라는 직업과 농부라는 직업이 서로 결합된 그런 독특한 형태의 새로운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장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 직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이 성장 직업이죠. 그럼 우리나라에 많은 직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업은 뭘까요? 그 직업들 15개를 뽑아본 겁니다. 1등이 바로 돌봄 서비스 종사원, 그 다음이 데이터 전문가, 상담 전문가, 이렇게 등등으로 쭉 있는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어떤 그 공통점 내지 경향성을 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돌봄 서비스 종사원도 복지 관련된 직업인데 복지와 관련된 직업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와 같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직업들이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처럼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직업들이 앞으로 일자리, 이건 앞으로 10년 후 전망을 본 거거든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일자리 전망을 보면 바로 보건복지, 정보통신, 보건의료 뭐 이러한 직업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미국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직업을 보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직업들, 또 소프트웨어 웹 개발자처럼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직업들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조금 특이한 것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1등, 2등 일자리는 뭐였는가 하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일자리로 전망된 직업은 태양열과 풍력 관련된 직업입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직업들. 이걸 우리가 뭐 그린잡, 녹색 일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녹색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하고 좀 다르면서 또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산업이 더 발전되고 또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더 중요해지면 환경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그만큼 지구 환경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잔과 관련된 그 영상물을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타잔이 지금 잘 치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위기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열심히 타잔이 나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구 환경이 파괴돼서 타잔이 나무를 탈 수 있는 밀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의 위기를 보여주는 그 슬픈 동영상인데요. 이처럼 이제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일자리가 선진국의 예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 중요한 직업으로 부상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앞으로 미래 직업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단어를 다들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를 전자컴퓨터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1950년 이전의 컴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였나? 이것은 전문적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의 직업 명칭이었습니다. 주로 보면 여성들이 많이 했다는데요. 뭐 댐을 만든다라든지 또는 어떤 포탄의 궤적을 수학적으로 그 뭐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어떤 계산을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이런 계산을 전문적으로 해주던 직업인들을 바로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컴퓨터의 개념이 바뀌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다시 컴퓨터가 변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각하는 컴퓨터죠. 생각하는 컴퓨터.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써 컴퓨터는 또 한 번 변신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최근 한 10년 이내에 인공지능은 새롭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지금 세 가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 가운데 AI가 그린, 인공지능이 AI인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어떤가요? 나머지 두 개는 고흐의 작품이고 하나는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입니다. 정답은 C번입니다. C번은 고흐의 학풍을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인공지능이 창작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 이제 예술계까지도 넘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한 2년 전에 하나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 그린 이거는 어엿한 예술 작품인데요. 이름도 있습니다. 에드몽드 벨라미의 초상화라고 불리는 이 예술 작품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매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1,0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천만 원의 어떤 추정가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살 사람이 있을까 경매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인공지능이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잘 모르는 프랑스 청년 3명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초상화를 인공지능이 그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인데 이 작품은 팔렸을까요? 정답은 팔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싸게 팔렸습니다. 1,000만 원짜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원에 팔렸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가 저렇게 비싸게 팔렸다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죠. 직업 세계에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한번 발표됩니다. 2013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연구원 2명이 미국의 직업 세계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앞으로 20년 내에 미국 노동 인구의 47%가 20년 내에 컴퓨터에서 대체될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47%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반인데 미국 노동 인구, 미국 직업 가운데 둘 중에 하나는 20년 내에 컴퓨터에 의해서 사라질 거라는 충격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이 주장은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에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연구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년 내에 사라질 직업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니까 텔레마케터, 시계수송공 같은 경우는 99%가 사라질 거다. 근데 조금 충격적인 것은 회계사, 프로그래머, 경제학자, 판사처럼 나름대로 잘 나가는 전문직도 94%, 48%, 판사도 40% 정도가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되고요. 물론 반면에 20년 후에도 건재할 수 있는 직업도 같이 소개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레크리에이션 치료사의 경우에는 20년 내에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 이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여러 나라에 굉장한 화제와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해서 백악관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백악관 보고서의 여러 이야기 중에서 한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도대체 이것은 특히 어떤 직업에 영향을 줄 건가, 이런 자동화가 어떤 직업 분야에 영향을 줄 건가를 봤더니 시급,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월급이죠. 봉급이 높은 직업보다는 봉급이 낮은 직업, 시급이 낮은 직업일수록 자동화의 확률이 높다. 그만큼 일자리가 기계화, 컴퓨터, 인공지능에 의해서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이제 백악관 보고서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걸 제가 한번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죠. 거의 뭐 99% 정도 기술이 완성 단계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에 이게 실제로 상용화될 텐데,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다면 어떠한 운전기사가 가장 일자리 위험에 빠질까요? 그래서 버스 기사부터 마지막에 우버 기사까지 있습니다. 우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죠. 우리가 마치 카카오에서 택시를 부르듯이 미국에서는 우버 앱을 통해서 택시기사를 불러서 택시를 탈 수 있는데, 이런 우버 앱을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이 우버 기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6가지 기사 가운데 어떠한 직업인들이 가장 위험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 어떤 걸까요? 이것의 정답은 바로 3번째, 대형 트럭 기사입니다. 특히 미국에는 이제 트럭과 관련된 산업, 미국의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트럭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는 물동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특히
사람들보다는 아마 물건들을 실어나는데 더 많이 이용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행기에 비행기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를 타겠냐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사실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없어도 자율 운행을 하는 항공기가 충분히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를 타겠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는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아마 이것하고 앞에 제가 질문했던 자율주행 자동차도 아마 처음에는 사람보다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유망 직업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면 뜨는 직업, 유망 직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도대체 유망 직업은 일단 뭘까요? 유망 직업은 제가 보기엔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직업들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는 직업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 수준, 수입이 많은 직업입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발전 가능성이 좋은 직업. 앞으로의 자기가 그 일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런 직업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 또는 승진 기회는 어떤가 이런 발전 가능성이 좋은 직업이 바로 유망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기준으로 유망 직업을 본다면 앞으로 어떠한 직업들이 유망 직업이라고 말씀드릴까? 제가 크게 2갈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우선 하나는 과학기술 분야의 유망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유망 직업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보면 인공지능 개발자, 또 빅데이터, 가상현실, 3D 프린팅 이와 관련된 개발자나 전문가들이 유망 직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생명정보 전문가, 생물정보, 생물학에서 보면 굉장히 거대한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많은 정보들을 뭐 생물학자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생명정보 전문가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명정보 전문가라고 하고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 분야에도 스마트팜 운영자가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농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사람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번째 갈래, 경영, 금융,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도 유망 직업을 본다면 뭐 광고 기획자, 공간 정보 전문가 이런 등등의 직업들이 유망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개발자, 뭐 보험회사라든지 은행에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금융 상품 개발자입니다. 또 예술 치료사, 심리적이나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예술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술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치료를 되게 하는 치료를 하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이게 예술 치료사인데 이런 직업들도 앞으로 주목받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사람들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서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확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또 반대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뭐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설사 인공지능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일자리는 계속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대량 실업 사태는 없을 거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앞에 이야기하고는 반대로 오히려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량, 인간의 고유한 역량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대비되는 어떤 주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때 로봇들이 겁낼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뭘까요? 지금 보면 로봇들이 보면 사람을 보고서 이제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죠. 로봇들이 사람들한테 겁낼 수 있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능력은 뭘까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때 인간이 많은 어려움이 처해 있다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아직 7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소평가되었다고 주장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7가지 능력, 공감 능력, 창의성, 사회적 민감성, 스토리텔링, 유머, 관계 맺기, 지도력, 이러한 7가지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이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기계가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사람들이 더 키워야 되고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 중요한 능력이고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키워야 할 능력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직업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직업을 연구하면서 몇몇 직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좀 오래전이지만 마술가 최현우를 만났는데 도대체 마술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의력과 손재주, 외국어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의력도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유명한 마술가다 보니까 가끔 청소년들이 자기한테 찾아온답니다. 학교 공부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자기는 공부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고 마술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최윤우 마술가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 절대로 마술가 되면 안 된다라고. 왜 그런가 하면 마술가가 되려면 아까 뭐 창의력을 얘기하고 외국어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공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최윤우는 자기의 취미는 책 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루에 한 달에 한 20권에서 30권의 책을 자기는 항상 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창의력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많은 책을 읽어서 내공이 있어야지 창의력도 생기고 또 자기가 큰 무대에 올라왔을 때 큰 무대에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 읽기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불행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마술가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최연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만나본 직업인 중에 만화가 이연세가 있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어떤 불세출의 걸작을 만든 분이 이연세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뭘까? 물론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연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 능력은 연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몽상과 기질. 그러니까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몽상과 기질이 있어야지 훌륭한 만화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키워야 되는 거죠. 키워야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하드 스킬과 반대로 소프트 스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드 스킬은 뭔가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뭐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또는 학위를 딴다라든지 기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하드 스킬이라고 한다면, 소프트 스킬은 아까 얘기했던 거, 인간 고유의 어떤 능력들, 뭐 창의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리더십, 유연성, 이런 것들이 소프트 스킬인데, 이것은 학교에서 잘 가르치기 힘든 능력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또는 사람들과의 많은 만남을 통해서 또는 가정에서 키워야 될 능력이 바로 소프트 스킬이고요. 인공지능 시대 때 특히 이런 소프트 스킬, 물론 하드 스킬도 중요합니다. 하드 스킬도 중요하지만 하드 스킬 못지않게 이런 소프트 스킬도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신직업, 신생직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미래 직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뭐 제가 아무튼 정리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 미래에는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공부, 학습,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팀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팀의 팀장이 된다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주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기공학, 전자공학 또 필요하고요. 소프트웨어, 내공학, 내과학도 필요하고요. 생물학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지식에 대해서 모두 다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하고 있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팀장 역할을 하는데 유리하겠죠. 그 두 번째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히 인공지능 시대 때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떤 전공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관련된 전공들, 이런 것들이 어떤 미래 기술을 이끄는 직업 분야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주목할 수 있는 공부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기초학문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기초학문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기초학문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공학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과학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기초학문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유망직업 얘기할 때도 보면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분야도 강조했는데, 인문사회 계열 분야에서도 미래의 중요한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전공과 영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뭐 기획자, 공학 분야에서 자동차라든지 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기획자는 사실은 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하지만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런 기획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 출신들도 나름대로 직업세계의 변화들을 잘 이해한다면 앞으로 미래 직업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지막과 관련된 얘기를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증강현실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포켓몬고라고 하는 앱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앱이 포켓몬고라고 하는 앱이 있었는데, 이 포켓몬고가 바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거죠. 이런 증강현실 앱을 만드는 사람이 증강현실 전문가인데, 이런 증강현실 전문가는 도대체 어떤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공학계열 출신자들이 저런 직업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학계열 말고도 예체능이라든지 사회계열 출신들도 증강현실 전문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이나
사회과학, 인문계열을 전공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면, 직업세계의 변화 트렌드를 잘 이해한다면 많은 어떤 직업적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제 강의를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하고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벽돌을 그냥 쌓고 있어요 라고 막연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업으로서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일자리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지만 나는 교회 건물을 짓고 있어요. 나는 학교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나름대로 잘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앞으로 회사 내에서 어떠한 승진 사다리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커리어로서의 직업을, 커리어로서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응답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응답일 수 있는가 하면 벽돌을 짓고 있는 사람인데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배움의 터전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직으로서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서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 유형, 천직으로서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양한 직업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6,000개라는 많은 직업이 있는데요. 이 직업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한 거죠. 자기한테 맞는 직업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자기한테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들, 자기가 정말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급적이면 천직으로서의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천직으로서의 일자리를 많이 갖는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모두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